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경찰대학원 노인학과에서 초빙교수로 있는 김수영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노화의 진화와 행복한 노후 설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노화라는 게 나이 들어서 신체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어떠한 감각적인 부분에서 변화된 부분에서 그러한 단순한 노화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은퇴 생활에 적합한 노화의 모습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행복하게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화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영어로는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령, 나이를 뜻하는 영어가 에이지죠. 에이지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개념으로 에이징이라는 의미로 영어가 쓰이는데요. 이 에이징에 대한 노화에 대한 부분은 한국어로는 노화 또는 고령화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특징으로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거는 가차없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그런 노화 단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은 그러면 노화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 앞에 글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글라스에 물이 반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반이 차져 있는 그릇을 보고 물이 아직도 반이 남았네. 또 다른 분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듯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이 잔에 차 있는 물을 해석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노화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한다면은 위에 나와 있는 half empty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러한 의미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half full 반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러한 의미로 바라본다면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은 아직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 비관적인 내용 또는 약함 또는 슬픔, 외로움, 두려움, 의심 이렇듯 노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growing bolder,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노화를 바라본다면은 반이 아직도 남아 있어. 우리가 아직도 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긍정한 부분 그리고 모험 또는 기회 또는 그런 건강, 목적, 열정 이렇듯 새로운 부분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감에 대한 부분, 나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2011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연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예측했던 부분을 본다면은 2020년에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 우리가 최빈 사망 연령 하면 잘 생소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나이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지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예측했을 때 2020년에 90세가 확실히 될 거다, 이런 그 예측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2020년 이후부터 100세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바라보면은 고령자분도 많이 계시고 초고령자분도 많이 계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실제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2020년 데이터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85.6세, 여성은 90세로 그 최빈 사망 연령이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두 성별의 그 최빈 사망 연령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니까 87.8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예측했던 90세가 확실시 된다는 부분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그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된 부분으로서는 뭐 건강 상식의 확산, 또 위생관념에 대한 그 개념도 많이 넓혀지고, 식습관 또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례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인 그런 성장,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수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이 최빈 사망 연령 또는 초고령자의 증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좀 당연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서드 에이지라는 그런 새로운 인생 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서드 에이지 좀 생소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어로 표현이 돼 있어 그렇지만 한국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제3 연령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시계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사람의 수명이 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밤 12시라는 그 시기를 0세로 보고 또는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 6시 요 단계가 있겠고요. 두 번은 다음 단계는 이제 아침 지나서 이제 오후로 접어드는 오전 시간인 오후 12시가 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시 이후로 6시까지 우리가 가장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기를 시간대로 따진다면 밤 9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밤 9시 이후에 그 사이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또는 주변 친구들과 어떤 식사하고 마무리하고 어떤 그 하루의 그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수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 시기를 보통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시간관념으로 인생 주기를 살펴본다면은 0세부터 한 25세를 가정한다면 그 시기는 퍼스트 에이지, 제1 연령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기는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수면을 깊이 한다면은 하루에 누적된 피로를 풀고 그리고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침 식사하고 회사에 출근한다거나 학교에 간다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한다거나 어떠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시기, 그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나이와 대비를 한다면 25세에서 50세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죠. 그 시기를 세컨드 에이지, 제2 연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기 영어로는 서드 에이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제3 연령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도 많이 하고 어떠한 그 일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오후에 어떠한 미팅이라든지 어떤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기에서 그 시기가 50세부터 한 75세 정도의 시기로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75세에서 100세까지 100세 산다는 그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는 이제 폴스 에이지, 진정한 마무리하는 시기, 은퇴의 시기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 인생 주기를 4단계로 표현을 했고 그 중에서 이 서드 에이지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이 은퇴를 잘 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초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이 4가지 단계에 있어서의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발달 과업들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에이지 제1 연령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움과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기이면서 1차 성장을 하는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제2 연령기 시기에는 성취와 달성을 위한 어떠한 준비 그리고 교육 이것이 중점이 되는 생산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한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3 연령기 서드 에이지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자아 실현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시기를 중년기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장, 2차 성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폴스 에이지, 진정한 은퇴를 맞이하는 그 폴스 에이지 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루 인생에 자기 본인의 인생, 생애에 있어서의 완성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성공적으로 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서드 에이지라는 개념은 사실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된 개념입니다. 영국의 피터 라스렛이라는 그 박사님이 첫 번째로 서드 에이지 제3기 인생론을 발표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 분이 추가하셨던 이 제3기 인생론에 대한 부분은 생애 주기를 크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각각의 그 단계별로 필요한 발달 과업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퍼스트 에이지 제1기 인생 교육과 훈련 제2 시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정의를 했고 이 시기에는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학습을 통한 기본적인 1차 성장 주로 나이대로 따졌을 때 10대, 20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시기는 반드시 20대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30대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또한 그 가족 또는 고향 또는 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달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들은 정규 교육, 기술 연마, 장래 직업에 대한 공부 그리고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세컨드 에이지 제2기 인생을 살펴본다면은 이 시기는 취업과 경제적 독립, 일과 가정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고 경제 활동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이런 그 사회적으로 정착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20대, 30대 또는 40대 또 50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이러한 사회적 지위, 안정, 성공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보통 가족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 공동체를 만드는 어떠한 그 연결을 만들어가고 이 사회적으로 정착을 완성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서드 에이지, 제3기 인생은 자기 성취, 1차 성장과는 다른 2차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성장은 경제적 활동, 그리고 사회적 지위 확립, 이거에 대한 목적이 더 강했다면은 2차 성장에서는 뭔가 자기 본인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아 실현에 좀 더 포커스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 시기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세 시대와 같은 이러한 장수혁명으로 새롭게 생겨난 생애 중간쯤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사회 내에서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살펴본다면은 과거의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이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떠한 그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나와야 될 수 있는 퇴직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을 때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의미와 목적, 열정을 주는 것을 찾고자 본인의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같이 함께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고민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드 에이지를 잘 보낸 이후 폴스 에이지, 제4기 인생 시기에는 완성의 시기, 노화의 단계에서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 노화, 삶의 충만함을 완성하고 어떠한 그 삶의 전부가 어떤 그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마지막 제4기 인생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느냐의 하나의 그 마지막 단계, 귀결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서드 에이지의 또 다른 그 부분을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은 미국의 윌리엄 세들러 박사님이 또 계십니다. 이분은 이 서드 에이지 제2의 성장을 위해서는 6가지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입니다. 본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내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실지 고민하고 그 결정이 세워질 때 과감하게 실행하고 도전하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주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지만 또한 아직 건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도 좀 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그럼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확립이 또 필요하겠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일과 여가의 조화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이란 것이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부분이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경제적 활동 이외에도 사회 공헌적 활동 그리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새로운 일과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가도 중요합니다. 여가라는 것이 단순히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본인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활동, 사람들과의 관계, 커뮤니티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여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조화될 수 있게끔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개인적 자유와 친밀감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추진해 나간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도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특히 제2차, 제2기, 제2연령기, 제3연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인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그리고 타인의 그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본인의 갖고 있는 것들을 잘 베푸고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생활 태도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3기 인생에 있어서 피터 라슬렛 박사와 윌리엄 세들러 박사가 생각하는 그 서드 에이지에 대한 의미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3기 인생 시기에 있어서는 라슬렛 박사는 퇴직 후에 건강한 삶의 시기를 서드 에이지 시기라고 판단했고,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중년기부터 건강한 삶의 시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각각의 시기에 있어서의 발달 과업으로서는 라슬렛 박사는 자기 성취가 중요하다고 봤고요. 윌리엄 세들러 박사는 제2의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판단한다면은 피터 라슬렛 박사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제4기 인생에 있어서의 그 시기로 봤을 때 50대 또는 60대 이후 이 시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세들러 박사는 40대에서 60대를 제3기 인생의 연령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작하느냐? 라슬렛 박사는 신체적 나이와 관계없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판단했고요. 세들러 박사는 시작 연령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나간다면 그 시기가 바로 제3기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박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40대 이후 어느 시기에 시작되든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원하던 활동을 시작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한 그 활동을 계속하는 시기를 제3기 인생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 인생 그래프로 봤을 때 10대부터 80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 시기에 20대, 30대까지 그리고 30대까지 어떤 그 준비, 교육, 여러 가지 활동,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 뭔가 일에 대한 일정이 있는 그 시기. 그로 인해서 근데 그 다음에 제3 연령기, 그럼 이 서드 에이지는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제3기 인생에 있어서의 각 단계별 그 발달 과업을 바탕으로 100세 시대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요. 과거 인생 70년, 평균 연령이 한 70대라고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20, 30, 20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직선형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년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30년간은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시기. 그 이후 20대 이후 은퇴하고 마무리하고 잘 여가 보내는 그러한 단조로운 직선형 시대에 있었다면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인생 80년 시대, 인생 90년 시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그 사회적 활동, 사회적 변화 여러 가지 그런 주변 여건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교육도 단순하게 과거에 20년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30년까지 오랫동안 더 교육을 받는 시기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신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런 여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위축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한 20년 정도로 좀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요. 대신 또 은퇴 또는 퇴직이라는 뭔가 물러나는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이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해서 그 이후 여가란 그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 여가만 보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사는 그런 새로운 장수 보너스 시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초기 교육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생 1모작 시기가 있었다면은 그 이후 인생 2모작까지 하는 그러한 경제 활동의 개념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 40, 20 시대에 그런 개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100세 시대라는 개념을 봤을 때 30, 40, 30 시대의 그런 개념에서 단순하게 교육, 경제, 여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 경제, 여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순환적으로 이제 함께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짧게 일하고 또 다른 배움을 통해서 새롭게 다른 곳에 도전하는,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여가를 즐기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100세 시대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나이듦의 모습도 다양하게 그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한 8가지의 그 나이듦, 노화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념은 8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공적 노화, 두 번째, 활동적 노화, 세 번째, 긍정적 노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번째, 창의적 노화가 있고요. 다섯 번째, 좀 젊게 살아가는 젊어진 노화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하는 영리한 노화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일곱 번째, 디지털 에이징.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죠? 디지털 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생산적 노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각 이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 노화입니다. 영어로는 successful ag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987년에 존 로우 박사와 로버트 칸 박사 두 분이 이제 함께 연구를 통해서 실제 어떤 학문적 개념으로 정립된 그 노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병과 장애가 없고, 두 번째,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 번째, 적극적으로 인생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성공적 노화, 건강하고 치매도 없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한 모습 굉장히 바람직한, 누구나 꿈꾸는 그러한 노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좀 실현하고 계신 사례를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들 많이 알려지신 104세 철학자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어떤 이 자기만의 그런 인생 설계를 통해서 이 건강한 삶도 가지면서, 그리고 주변에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신 그 두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104세 철학자 김 교수님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고 사람이 정신으로 완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60에서 75세인데 그때가 바로 인생의 황금이라는 의미로 이러한 노년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백교장 선생님은 이 노년의 모습을 이제는 내 해야 할 일보다는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때라는 의미로 이 노화에 대한 의미를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노년의 모습, 그래서 새로운 그 용어가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60 is the new 60. 영어로 한글로 표현하니까 좀 어색한데 60 is the new 60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뜻을 해석을 하면은 60세는 더 이상 예전의 60세가 아니다는 것이죠. 과거 1980년대, 90년대 이러한 그 당시에 60세의 모습, 60세 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지금과는 좀 많이 낮고, 그리고 환갑잔치, 이러한 환갑잔치 같은 그런 그 어떠한 60세가 된 거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아니 이제 그 잘 노년을 잘 보내게끔 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왔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60세, 지금의 60대 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당시의 60대와 동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60대, 새로운 노년기의 모습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60 is the new 60. 60세의 모습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60대의 모습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 편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95세 어느 어른의 수기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분이 95세 때 실제 쓰셨던 글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하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년 후, 10년 후 맞이하게 될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글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도 늦지 않은 겁니다. 실제 이분도 95세 때 이러한 글을 남기고 103세에 돌아가시기까지 어학 공부를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액티브 시니어 요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한 그런 활동적인 그런 그 노년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성공적 노화는 어떠한 그 차이가 좀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에 대한 자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건강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인을 최대화를 통해서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건강 위험 요인, 흡연, 운동과 불규칙한 생활, 음주,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건강 증진 요인, 운동이라든지 뭔가
즐겁게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공부, 여러 가지 그런 배움, 관계, 이걸 통해서 건강을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겠죠. 그걸 통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여입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적 노화를 위한 조건을 설명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사회화 활동하고 일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배움도 계속 배우는 학습에 대한 부분, 인지에 대한 그 인지력도 늘리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또는 뭐 사람들 만나기 어렵다면은 자기가 주변에 어떠한 그 봉사라든지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주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재정적, 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고령자가 사회, 경제, 문화, 영적, 시민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활동적 노화를 이끌어가는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매드라이프 웨이지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고요. 그곳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모어데너 카페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니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알려져 있고요.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 학습, 활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두 번째로 지역 주민에게도 열린 공간. 세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단순한 카페,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배움의 기회를 갖는 캠퍼스의 역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커피 한 잔으로 즐기는 사회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건강하시면서도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니어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 분들 많이 계십니다. 70대가 넘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청춘 70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두 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한 분은 윈드서퍼 교수이며 다른 분은 색소폰 연주자로서 이제 야구단을 운영하신 단장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윈드서퍼 교수님은 30년 전 국내 최초로 윈드서핑의 강좌를 개설을 했고 건강한 일상과 좋은 세상 만드는데 자신의 역할을 기여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한강 그 고수부지 이런 그 한강에서 꾸준하게 윈드서핑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독립구단 야구단에 운영하셨던 분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평생 야구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야구와 관련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틈틈이 이러한 악기라든지 뭔가 취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주변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색소폰도 불러주면서 주변에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재능을 이제 사회에 알리고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계시죠. 또한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그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뭔가 그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100세 시대에 맞춰 인생 2막을 즐기려 하는 새로운 시니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 노화, 포지티브 에이징이 있습니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3명의 미국의 유명한 저명 인사들의 노년을 바라본 긍정적인 그런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아노크 에임이라는 배우는 당신은 오직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갈 수 있다는 의미로 노년을 설명했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 분은 내가 더 오래 살수록 더욱더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노년을 바라봤습니다. 베티 프리던이라는 사회운동가는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버린 젊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힘의 단계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노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영화 인턴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개봉을 했었죠. 당시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멋진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영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혹시 계속 보셔도 좋겠고요. 추천드리고요. 이분이 이 벤, 여기서 로버트 드니로가 맡았던 이 벤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이 젊은 세대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 그 직업 현장에서 시니어들이 어떠한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유추로 벤의 경험, 벤이 그 시니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의 손수건과 같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핀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이러한 해결사 같은 역할을 많이 보여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인턴이라는 영화는 실제 제목은 Experience Never Get Old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라고 실제 미국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긍정적 노화의 사례로서 최근에 작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70년대 말에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 활동하셨죠. 그 이후 은퇴 이후에는 사랑의 집짓기 활동가로서 하비타트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 그래서 영향력, 그리고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못질 잘하는 그런 할아버지로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었죠. 이러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년에 하나의 그 노화에 대한 미덕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노년에 있어서의 배품에 대한 모습,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그런 노년의 모습을 이제 소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1부는 마치고요. 다음 2부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